삼성전자는 안 좋은 쪽보다는 좋은 쪽의 노이즈가 많이 나오고 있죠. 기술단에서 가장 최적의 다중적층 기판이라고 있는데요. 주가 올라오는 것만큼 실적이 계속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획위원이 열렸습니다. 테슬라의 AI16 관련된 칩에 대한 수주,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우리 집이 삼성전자의 팹과 30분밖에 거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가깝다, 그래서 내가 팹에다가 뭔가를 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파운드리의 수요를 잡는 효율성 작업을 일론 머스크가 조금은 어떤 관여를 하지 않겠느냐, 상당히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요인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요새 또 아주 재미난 용어가 나왔죠. 이제 조방원 지고 반바지 뜬다 해가지고 반바지의 반이 반도체인데요. 삼성전자 밸류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코미코, 그 다음에 뭐 유진테크는 뭐 하이닉스도 일부 납품하지만 SNS텍, 뭐 HPSP, 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요 라인이 평균 상승률이 50%가 넘을 정도로 상당히 견조하다. 그 다음에 역시나 고객사 다변화 잘 돼 있는 경, 대표적으로 이수페타시스인데요. 이수페타시스는 뭐 빅테크가 줄 서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100% 올랐네. 네, 지금 딱 연초 대비 또 노이즈가 많았죠. 뭐 네, 나노 신소재 관련돼서 유상증자, 제이오 관련돼서 유상증자로 인수하려다가 인수 철회하면서 너무 다행인 상황으로 나오면서 다시금 전고점 영역을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04%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가 조금 요 수치가 잘못됐습니다. 리노공업 역시도 지금 거의 40%대 넘는 상승률을 네. 나타내면서 이 리노공업도 글로벌 빅테크들을 고객사로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빅테크들을 고객사로 갖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빅테크에 조금이라도 컬테스트를 진행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그 수익률을 차변하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나 전공정보다는 후공정단에 최근에 두산 테스나와 코미코도 약간의 이제 그 세정, 지난번에 와서 코미코 소개를 해드렸는데 장비를 새로 세팅하는 거니까 후공정 쪽에 가까운, 네. 예, 그래서 패키징 쪽에 포커스되어 있는 두산 테스나라든지 KC텍이라든지 예. PSK 요런 회사들의 수익률이 좋다. 이미 미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테일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공장을 미국이 생산하고 있고 지금 제조 시설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부분은 면제되는 기조가 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칩스 액트 보조금이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리스크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말씀 주신 최선단 공정, 2나노 공정입니다. 거기서 지금 테슬라를 고객사로 확보했다는 거는 거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테슬라 바를 보고 이거 지금 TSMC에 못 기다리겠는데, 근데 우리 빨리 아식 주문형 반도체는 만들어야겠는데, 그렇게 대기하는 수요가 상당 부분 이제 테슬라로 검증된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정을 보고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을 상당히 합리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BM 관련돼서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HBM은 드디어 내년 정도면 평균 판가가 대략 3에서 5%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HBM을 떠받칠 수요가 아식 주문용 반도체가 얼마나 벌크업이 되면서 기존의 엔비디아 칩을 얼마나 벌크업을 해주냐 차인데요. HBM 수요는 현실적으로 한 41% 증가를 연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수요인데,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아식에 대한 거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 달릴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러면 아식이 주문용 반도체가 언제 HBM3 12단 그러니까 가장 높은 하이 레벨을 탑재하냐, 그러니까 HBM4를 언제 탑재하냐인데, 그 HBM4의 탑재는 진짜 빨라야 내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약간의 좀 HBM4 관련돼서도 아식 주문용 반도체 쪽에서 약간 수요 공백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 29조입니다. 29조, 내년에 38조고요. 하이닉스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 37조고요. 내년에도 42조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계속 영업이익 역전 현상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만큼 빅테크 고객사를 다변화해서 갖고 있는 그 국내 소부장 업체가 있을까 손꼽을 정도고요. 여기는 지금 말 그대로 수요와 공급이 철저하게 쇼티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핵심을 말씀드리면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매출단은 아마 본사, 이수페타시스 대구 본사 기준으로 1조 사이즈까지 내년에 커질 것으로 보고요.
중국 역시도 2천억에서 3천억 사이즈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는 거는 올해보다는 내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실적이 또 한번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술단에서 가장 최적의 지금 그 고난이도를 요구하고 있는 다중적층 기판이라고 있는데요. 주가 올라오는 것만큼 실적이 계속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면서 따라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로 이야기하면 HBM3 이 12단에 대한 통과 여부는 조금 높은 확률로 네. 외신 쪽에서도 이야기가 됐었기 때문에 네. 이제 HBM3 12단에 대한 통과 가능성은 조금 더 열어두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것 같고요. 국내외 리서치 쪽을 좀 본다면 삼성전자가 콜 테스트 통과가 이루어지면서 2026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HBM 관련된 점유율을 한 50%대로 조금 낮게 가져갈 거로 봤고요. 삼성전자가 30%대까지 올라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정의 근간에는 역시 콜테스트 통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추정치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다원화되면서 SK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물론 뭐 50%도 거의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독보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기존의 독점력보다는 좀 떨어지는 구조이고요. 삼성전자가 30% 마이크론이 나머지 부분을 한다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기회 요인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 쪽이 좀 더 기회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점유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HBM4 관련해서 뭔가 좀 단가 협상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자가 들어온다면 단가를 좀 낮추어도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HBM4 관련된 계약을 SK 하이닉스가 뭔가 빨리 진행하고 싶겠지만 엔비디아가 쉽사리 대답을 해주지 않는 것도 그런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최근의 기사에 따르면 엔비디아 쪽에 약 70% 정도의 프리미엄 가격을 제시하면서 엔비디아 쪽에 가격 협상을 들어갔다 이야기 나오는데 엔비디아 쪽이 시장에서 대답을 주지 않고 있고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쪽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HBM4의 가격 프리미엄은 최대 40% 정도 수준에 머물 걸로 봅니다. 봄용 HBM과 그다음에 맞춤형 에이직 HBM에 나뉘게 되면 기존의 SK 하이닉스의 약간 독점력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맞춤형 쪽으로 가게 되면 삼성전자에게 좀 더 기회가 열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이닉스 부분은 여전까지 메모리 반도체가 다 직접 다 했던 이 범용형 HBM 시장이 에이직 HBM 시장으로 열리면서 삼성전자 쪽으로 좀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CSP라고 해가지고 가장 큰 빅테크들은 올해 2분기 실적단에서도 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대부분 보면 캐펙스 투자가 더욱더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메타, 아마존 뭐 등등 포함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찬가지로 빅테크들이 이렇게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적인 상향 조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관련된 투자는 여전히 상당히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AI랑 그다음에 HBM 시장은 여전히 수요는 견조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런 것들이 한 1, 2년 정도는 충분히 갈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뒷단에 나오는 것은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쇼티지가 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아직은 좀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같이 전력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회 요인이 열렸습니다. 바운드리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AI16 관련된 칩에 대한 수주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우리 집이 삼성전자의 팹과 30분밖에 거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가깝다. 그래서 내가 팹에다가 뭔가를 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바운드리의 수요를 잡는 효율성 작업을 일론 머스크가 조금은 어떤 관여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바운드리의 수요의 향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요인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는 지금의 이번 2 3조 정도의 계약이 두세 배 정도 더 커질 수 있다라고까지 언급을 하면서 어떤 수요율 부분에 따라서 본인이 더 많은 추가적인 계약이나 오더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파운드리 쪽이 연간 한 6, 7조 원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 부분이 상당히 턴을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애플 관련된 CIS 이미지 센서 부분도 소니가 독점하는 부분들을 파운드리가 결국 잡아내고 새로운 계약을 했다는 점도 파운드리의 턴어라운드를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 다음에 퀄컴까지 수출 가능성 열려져 있는 상황에서 파운드리의 턴어라운드 되면서 그동안 파운드리의 대규모 적자 때문에 디스카운트
예전부터 받았던 요인들이 좀 사라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런 점이 있고요. HBM도 과거보다는 좀 더 높은 확률로 엔비디아 쪽에 진입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밸류가 PBR 1배 정도는 좀 싼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미국 정부가 인텔의 지분을 10% 가져가는 과정이 네. 인텔의 파운드리를 좀 키우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 바라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좀 불편해질 수 있죠. 그 부분 때문에 최근에 하이닉스가 약간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인텔의 소식에 의해서 약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